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리는 공통된 주제를 살펴보면 단연코 특정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사도 되는지, 어느 정도 저평가인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 주식이 비싼 주식인지 등 기업 가치에 대한 질문을 꽤 많이 주시는 편입니다. 이런 류의 댓글들은 정답도 없고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답을 안 드리거나 간소하게 드리고 하트만 눌러드리는 편입니다. 더불어 PER로 간단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영상도 2차례 정도 올려놨기에 우측 상단 카드에 링크해둔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관심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는 한 차원 더 높은 고민으로 실제로 여러가지 기준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산다고 가정하면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평가 종목이란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보다 시장이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인 시가총액이 더 낮은 경우를 뜻합니다. 보통 비율을 많이 사용하며 PER, PBR, PSR, EV/EBITDA 등이 사용되곤 합니다. 또한 DCF 등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방법 및 배당주의 경우 배당 수익률로 가치 평가를 하기도 하죠. 방법론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가장 많이 사용되곤 하는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인 PER, PBR, PSR 배당 수익률을 이용하여 저평가 주식을 찾아내었을 때 진짜 돈을 벌 수 있는지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가장 먼저 살펴볼 방법은 PER을 이용했을 때입니다. PER은 기업의 수익 대비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평균적인 시장의 PER보다 관심 있는 기업의 PER이 더 낮다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좀 더 자세히 비교를 하실 때에는 경쟁사들끼리의 PER을 비교하여 더 낮은 PER 배수를 받고 있는 종목을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곤 하죠. 예시로 마스터카드의 PER이 30인데 비자의 PER이 40이라면 마스터카드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 PER 전략은 실제로 시장에서 먹힙니다. 연수익률 추이를 살펴보시면 PER이 상대적으로 낮아질수록 수익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프는 10년 단위로 잘라서 구간별 특이성도 제거를 해놨는데 어떠한 시간 프레임에서도 먹히는 전략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더불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PER 전략은 먹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진짜 안 좋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PER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어차피 해당 기업이 미래에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들 것 같으면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비슷한 관점으로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메리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당을 무리하게 많이 해주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배당금은 바로 세금으로 떼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매년 15%씩은 자동으로 깎이는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기간의 함정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위 자료는 10년간 저 PER 전략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의 연평균 수익률이지 매년 저 PER 전략이 시장을 아웃퍼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시로 작년에는 포트폴리오가 반토막이 나고 올해는 3배 올라서 결론적으로 원금 대비 50%의 수익률을 챙기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 PER 주식의 수익률은 고 PER 주식들의 수익률보다 역사적으로 초과 수익을 내왔다는 점입니다. 다만 단순하게 PER이라는 숫자가 낮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 역시 알 수 있죠. 저 PER 종목들로 필터링을 하되 너무 사양 산업인 종목들은 빼고 충분히 분산을 하여 5년 이상 보유를 해야 언급된 수익률 이상을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결되는 점으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PSR이라는 지표 역시 저평가되어 있는 모델로 사용하곤 합니다. 기업의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비싼지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저 PSR 경우도 초과 수익이 나오긴 한다고 합니다. 시장 수익률 대비 약 2%의 초과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죠. 다만 2%라는 수치가 진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익률인지 아닌지는 애매합니다. 단순하게 소형주 프리미엄, 더 위험한 주식에 대한 더 높은 수익률일 수 있거든요. 더불어 실제로 소형주에서 오는 2%의 초과 수익이라면 매수 매도 호가 갭으로 인하여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PSR이라는 지표는 구조적으로 일단 문제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PER은 그래도 모든 기업에게 균일하게 적용이 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섹터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의 목적은 순이익을 높이자거든요. 반면에 매출의 경우 섹터별로 매출 비용 및 영업 비용이 매우 상이합니다. 예시로 월마트의 PSR은 0.7인 반면 비자의 PSR은 24입니다. 반면에 월마트의 영업이익률은 4.8%, 비자의 영업이익률은 65%이죠. 똑같이 1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을 하면 월마트는 48,000원을 남기는 것이고 비자는 65만원을 남기는 셈입니다. 즉 단순하게 PSR만 봐서 월마트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비교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만약 PSR을 이용하고 싶다면 월마트 같은 기업들끼리 비자 같은 기업들끼리 묶어서 분석을 하는 게 더 맞아 보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기업평가 방법은 PBR입니다. PBR은 기업이 가진 자본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측정하는 값이죠.
것이죠. 참고로 자본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으로 순자산이라고도 불리는 수치입니다. PBR이 낮을수록 있는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낮다는 뜻이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PER과 비슷하게 PBR이 낮은 기업일수록 실제로 투자 수익률이 월등합니다. 요즘 구닥다리 방식이라고 외면받고 있는 PBR이 여전히 초과 수익률을 준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가치평가 모델은 고배당주 모델입니다. 단순하게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은 주는 배당금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연평균 수익률 분포를 보면 뚜렷한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연평균 수익률은 배당과 차익의 수익을 합한 값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수익률이 결코 평균 대비 좋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죠. 특히 고배당주의 영역으로 가면 추가적인 리스크까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기업이 재투자할 돈을 남기는 대신 배당으로 현금이 기업에서 나가고 있으니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잡기 더 어려워집니다. 기업은 성장 없이는 현재 위치를 유지하기도 어려우니 결국 배당 컷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죠.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때 또는 금융위기 때 많은 고배당주들이 배당금을 줄였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랑을 받던 대표적인 고배당주 AT&T 역시 배당금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수할 종목을 고르시는 필터는 통계적인 측면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기업가치 평가에 따른 현실적인 수익성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PER과 PBR 빼고는 딱히 먹히는 전략은 없다는 점이었죠. 여기에서 후속적으로 활용해볼 만한 부분으로는 PER과 PBR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 실제로 저평가 유망주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매크로 트렌드를 이용하여 저평가 주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건절은 시가총액 5빌리언 달러 이상, PER 0.1 이상 중에서 낮은 친구 순으로 정렬, 주가는 주당 10달러 이상, 5년간 매출 성장 5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을 검색해보았죠. 그랬더니 이와 같은 종목들이 쭉 나왔습니다. 예전에 리뷰했던 DR 홀튼, 다수의 제약회사들, 금융회사들, 약 유통회사들 등이 첫 페이지에 보이네요. 이 목록 중에서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기업들의 경우 20년, 30년 연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전부 초록색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년, 수십 년간 우상향해온 종목들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조건절에 PBR이 낮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추가한 부분은 5년간 PER이 0.1 이상인 조건을 유지시켜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종목들이 추려져서 나오며 몇몇 종목들은 PBR이 0이기도 합니다. 20년, 30년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보셔도 준수한 수익을 가져왔던 종목이라는 점을 아실 수 있죠. 따라서 PER 및 PBR을 사용할 경우 몇 가지 조건절만 더 붙여서 필터링을 해준다면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한 탑다운 도구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굳이 모든 종목들의 10K를 읽어가며 분석을 해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준수한 기업들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시가총액 6조 원 이상인 종목들 중에서 PBR 1 아래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들도 존재하며 평균 PER이 21년도 1분기 기준 31인 시대에 15인 종목들도 수두룩하죠. 언젠가는 고 멀티플을 받고 있는 여러 종목들의 거품이 꺼질 것이니 이러한 종목들을 위주로 리서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조만간 저평가 유망주 몇 가지를 골라서 영상으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만의 저평가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흥미롭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